읽어주는 동화책 슬기로운 소녀.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농사꾼은 너무도 가난해서 가진 것은 작은 집 한 채와 슬기로운 딸이 하나 있을 뿐이었죠.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왕에게 청을 들여서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얻도록 해봐요. 왕은 이 부녀의 살림살이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넓은 들의 한 구석을 내주었죠. 아버지와 딸은 이 땅을 갈아서 보리, 수수 따위의 곡식을 심으려고 열심히 땅을 일구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밭갈이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흙 속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죠. 파보니 순금으로 만든 절구통이었어요. 얘야, 이건 참으로 귀한 것이다. 왕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기회를 열어주셨으니 이것 마땅히 배아에게 드려야 한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린 절구통을 발견했지만 절구공이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가만 있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절구통을 갖고 왕에게 갔죠. 폐하께서 주신 토지에서 얻었으므로 폐하에게 바칩니다. 왕은 그 절구통을 보더니 물었죠. 이것 외에 또 다른 건 발견하지 못했느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절구공이도 가져오너라. 왕은 이렇게 명령했어요. 농사꾼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죠. 절구공이는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왕은 농사꾼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직한 농사꾼을 끝내 감옥에 가두었죠. 절구공이를 갖고 올 때까지 저놈을 단단히 가두어라. 감옥에는 아침 저녁으로 빵과 물을 날라다 주었죠. 그러나 농사꾼은 먹을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진작 딸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걸. 진작 내 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농사꾼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통곡할 뿐이었죠. 간수는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 농사꾼은 음식도 먹지 않고 온종일 내 딸의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걸 하고 울기만 하니 어떻게 할까옵시오. 농사꾼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왕이 명령했어요. 농사꾼이 끌려오자 왕이 물었죠. 너는 왜 딸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걸 하면서 울기만 하느냐? 너의 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느냐? 예, 제 딸이 말하기를 절구공이도 없는데 그 절구통만 가져가면 무엇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우기고 갖고 왔습니다. 너한테 그렇게 똑똑한 딸이 있단 말이냐? 그럼 지금 이곳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농사꾼의 딸은 왕이 앞에 나가게 되었죠. 왕이 딸에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너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만약 네가 잘 해결한다면 너희 아버지는 물론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왕비로 삼겠다. 예, 반드시 맞춰보겠습니다. 왕은 시험문지를 내놓았죠. 옷을 통 입지 말되 발가벗으면 안 되고 말이나 마차도 타지 말고 길을 지나거나 비키지도 말고 나에게 오너라. 그럼 너를 왕비로 삼아주겠다. 농사꾼의 딸은 궁전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옷을 다 벗은 후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로 온몸을 칭칭 감아
살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 옷을 벗고도 발가벗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은 돈을 주고 당나귀 한 마리를 빌렸어요. 그리고 당나귀 꼬리에 자기 몸에 감긴 그물을 맸죠. 그러자 마치 당나귀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말이나 마차를 타서는 안 된다는 뜻에도 어긋남이 없었죠. 그런데 이 당나귀는 마차 바퀴가 난 자국만 지나서 달려갔기 때문에 길을 지나지도 않고 길을 비켜서도 안 된다는 조건에도 들어맞았죠. 이렇게 해서 농사꾼의 딸이 왕의 앞에 나타나자 왕은 탐복하며 기뻐했어요. 과연 똑똑한 딸이로다. 그리하여 농사꾼은 석방되고 딸은 왕비가 되어 넓은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몇 해가 흘렀어요. 어느 날 왕이 군대를 사열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궁전 앞에서 나무 장수들이 장작을 팔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짐차에 소를 메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메고 있었죠. 그 사람 중에 3마리의 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죠. 그런데 그 새끼가 도망쳐서 짐차에 매여 있는 2마리의 황소 가운데 가서 누워버렸어요. 장사꾼들은 이 망아지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 서로 때리고 치며 야단이었죠. 저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 싸움은 점점 더 커졌어요. 아무리 해도 끝이 나지 않자 그들은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죠. 왕은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어요. 그 망아지는 누워있던 곳에 주인이 갖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 것이 아닌데도 결국 소 주인이 망아지를 차지하게 되었죠. 억울한 쪽은 진짜 말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혼자 눈물을 흘릴 뿐 어쩔 도리가 없었죠. 여러 날 생각하던 끝에 말 주인은 왕비가 가난한 집 딸이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왕비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헤아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말 주인은 왕비를 찾아갔죠. 부디 망아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십시오. 말 주인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청원했어요. 왕비가 대답했죠. 네가 만약 이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마. 내일 아침 왕께서 사열하실 때 왕이 지나가시는 길에 서서 큰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신용을 해라.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낚인 것처럼 그물을 뒤집고 있거라. 그럼 왕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실 테니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거라. 왕비는 그렇게 말하면서 대답을 가르쳐 주었죠. 다음 날 그 말주인은 왕이 지나가는 길에 서서 물고기 잡는 신용을 했어요. 과연 왕은 그 모습을 보자 사람을 시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겠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무슨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냐? 황소가 망아지를 낳는데 물 없는 곳에서 물고기인들 못 잡겠습니까? 심부름꾼은 왕에게 돌아가 이 대답을 전했어요. 왕은 말 주인을 불러 물었죠. 너 같은 바보가 그런 짓을 혼자 할 수 있을 리 없다. 누가 반드시 꾀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감추지 말고 얘기하거라. 그러나 말주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죠.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저 혼자 생각해서 한 짓입니다. 왕은 화를 내며 말 주인을 마구 때리고 고문을 계속했어요. 견디다 못한 말 주인은 왕비가 가르쳐 주었다는 말을 하고 말았죠.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자 왕비에게 무섭게 화를 냈어요. 당신은
왜 나를 난처하게 하시오? 더는 당신을 왕비로 대할 수 없어. 당신과는 오늘로 마지막이오. 당신은 예전에 살던 오두막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오. 그러나 그동안 함께 살았던 정을 생각해 한 가지만 허락하겠소.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이 궁전에서 갖고 가도 좋소. 그것을 주는 대신 당신과는 인연을 끊겠소. 이 말을 들은 왕비는 대답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왕비는 왕과 이별하기 위해 잠자는 약을 강하게 탄 술을 가져오게 했어요.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많은 술을 마셨고 곧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왕비는 왕이 잠든 것을 보고 일꾼을 불러 깊이 잠든 왕을 마차에 실어 자기가 살던 오두막집으로 데리고 가게 했어요. 집에 도착한 왕비는 자기가 자던 침대에 왕을 눕혔죠. 왕은 밤낮 없이 며칠을 깊은 잠을 잤어요. 며칠 후에야 눈을 뜬 왕은 깜짝 놀랐죠. 여기가 어디냐? 이상한 곳을 왔구나. 왕은 시종을 불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야 왕비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죠. 폐하, 당신께서는 무엇이든 궁전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폐하만큼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은 없기 때문에 폐하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눈물을 글썽이며 왕비를 끌어안았어요. 사랑스러운 왕비요. 그대는 역시 나의 아내요. 나 또한 그대의 것이요. 마음이 풀린 왕은 슬기로운 왕비를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또 한 번 화려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